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석유 과잉은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약할 경우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 보유한 모든 초과 재고를 해결하는데 2021년 하반기까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브렌트 유가를 평균 48불에서 50불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브렌트와 WTI 유가는 3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베이커 휴즈의 저번 주 굴착기 증감 발표에서 오일 굴착기는 5개가 줄었고 천연가스 굴착기는 2개가 늘었습니다. 엑선모빌 상당한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배당금을 지불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엑선은 최근 미공개 금액으로 이스턴 에너지의 미드스트림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요즘 가이아나 유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탐사에서 발견한 테네저 1 유정은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정은 가이아나 연안의 카이초 블록에 있으며 인접한 스타브룩 블록에서 2015년에 엑손이 헤스와 중국의 CNOOC와의 컨소시엄으로 가이아나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이래 18개나 되는 세계 수준의 석유 유정을 발견했고 작년에 스타블룩의 리자1 유정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초 블록은 현재 엑손이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탈레아 에너지와 레시오 가이아나는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5% 지분은 헤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블록에서 탐사 잠재력을 계속 평가할 계획입니다. 엑소는 유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관리 가능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매각하거나 부채를 더 증가해야 할 위치에 있고 여러 곳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배당을 삭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배당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회사의 미래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미 들고 있다면 팔지는 않겠지만 더 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원유 공급을 놓고 중동을 비롯해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 미국 그리고 앙골라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렸고 수입량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약한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4분기 현재는 중국의 석유 저장시설 포화 상태로 다소 수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정부 소득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치솟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국채와 회사채 발행으로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역시 연간 75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키기 위해 2년 연속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신용기관 무디스에서는 2021년도에도 유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람코의 막대한 배당으로 인해서 사우디 국가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거의 모든 석유를 소유하고 있는 아부다비 역시 채권을 발행했는데 최근 UAE는 불평등한 오펙의 감산 합의에 관련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오펙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바이 역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는 내전으로 1월에 항구가 봉쇄되면서 줄었던 생산량이 지난 주말에 이미 하루 120만 배럴 생산을 초과해서 봉쇄 이전 상태로 회복했고 최근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과 합작 투자를 놓고 논의 중인데 현재 내전을 이유로 오펙 삭감에서 면제되었던 만큼 감산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오펙에서는 내년 감산 쿼터를 두고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쉐브론 현재 석유 산업이 붕괴 직전인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자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책임자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암울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의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 등과의 합작 투자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로즈네프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회사 두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강력한 제재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반면 미 재무부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쉐브론의 활동 허가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사무소의 이번 발표로 쉐브론 및 서비스 회사인 할리버튼, 슐럼버그, 베이커 휴즈 등이 미국 제재 하에서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 회사와 특정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면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분의 붕괴를 막고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잃을 시 예상되는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여론 등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예상보다 많은 천연가스 재고 증가로 인해 요즘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따뜻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고 다시 한번 지역 경제가 정지될 위험에 처하면서 수요 걱정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천연가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떠나 오르내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에너지 수요가 더 많이 회복될 때까지는 산불 근처에서 계속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고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안 가격이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 에너지 트랜스퍼 올 초에 연방판사가 미 육군 공병대의 환경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이후로 계속해서 노스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바이든의 기후 고문인 로니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아마도 모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반사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경우 노조 지도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50% 배당 삭감 이후 추락했던 ET의 주가는 최근 괜찮게 나온 3분기 실적과 2021년에 상당히 향상될 프리캐시 플로우 예상으로 백신 뉴스와 함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51빌리언 달러의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지만 배당으로 매년 1.7빌리언을 전략할 수 있고 내년에는 2.1빌리언 달러, 내후년에 600밀리언 달러 정도 카펙스가 감소할 계획 중이라 프리캐시 플로우가 앞으로 3년 동안 거의 12.6빌리언 달러 정도 상승할 거라 예상됩니다. 옥시의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분기보다 현금은 850밀리언 달러 증가했고 1.3빌리언 달러 부채를 상환했으며 4.1빌리언 달러 부채 상환 기간을 나쁘지 않은 4.6%의 이자율로 2025년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용대출 한도는 5빌리언 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인 2022년에 만기되는 4빌리언 달러 정도의 빚이 있지만 올해처럼 잘 해결될 걸로 기대합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퍼미안 지분을 늘리려고 인수합병이 유행하는 지금 퍼미안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옥시의 파산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오빈티브 뉴욕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인 킴머리지 에너지 매니지먼트는 오빈티브, PDC 에너지 그리고 시마렉스 에너지 등 세 회사에 대해 실적 성과보다 과도한 경영진의 보상 프로그램, 낮은 내부자 소유권, 또 의미 있는 이사회 교체 부족 등 책임감 부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빈티브는 성명을 통해 모든 주주의 건설적인 제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기업 지배 구조 및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채를 줄이고 규모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개떡 같은 소리야. 아유 저기 PDC 에너지와 시마렉스 에너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오빈티브 CEO 덕 셔들즈는 재임 기간 동안 주가가 87%나 하락했음에도 작년에 업계 최고급인 12.6밀리언 달러 연봉을 받았으며 인센티브도 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주식은 올해 46,200주를 사는데 35만 달러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9월에 주당 8.5불로 1,200주를 샀고 오빈티브는 내부자 비중이 적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